오늘 뉴스 시청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핫한 뉴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최근 KBO 리그의 트레이드 시장에 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수도권팀에서 후반 투수로 활약했던 선수가 트레이드 시장에 등장하면서 야구 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 두산 베어스의 투수 정철원입니다. 올해 KBO 리그에서는 불펜 투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LG 트윈스의 경우 펜타곤 트레이드를 통해 황대인을 영입하여 불펜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펜의 중요성은 현재 상위권 팀들의 불펜 평균 자책점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반면 하위권 팀들은 불펜이 약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불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 여름 폭염이 예상보다 심해지면서 모든 구단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팀들이 트레이드를 통해 불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경우 시즌 초반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실제로 다른 팀과 트레이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문 신임 감독은 선수 발굴이 최우선이라며 하나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팀들도 거래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불펜 자원을 둘러싼 협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레이드 시장에 나와 있는 불펜 투수 중 주목받는 인물은 6회부터 다양한 상황에서 경기를 장악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의 후반 투수 조상우입니다. 조상우는 올 시즌 8경기에 출전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저녁식에서 2018 시즌을 마치고 복귀한 조상우는 대폭 감량한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그가 트레이드 루머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5월에는 12경기에 출전해 6이닝 동안 4홀드, 평균 자책점 3.20을 기록했고 6월에는 4경기 3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0.00으로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입대 전 5경기 1이닝 동안 시속 150km가 넘는 직구를 던져 팬들을 매료시켰던 조상우는 올 시즌 최고 구속 153km를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 15일 조상우를 클로저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움은 전략적 트레이드를 통해 팀 강화를 노리고 있어 이번 거래에 조상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전 두산 베어스의 정철원도 트레이드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철원은 여전히 팀의 중요한 불펜 투수로 꼽힙니다. 1999년생인 정철원은 군 복무를 마치고 최고 구속 150km에 달하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철원의 투구 스타일은 일관된 제구력을 바탕으로 타자와의 대결을 피하지 않고 직구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과 재작년에 과도한 등판으로 인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피안타율과 출루율이 급상승했고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2.00까지 올라 경기력이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구속도 지난해 149km에서 올해 147km로 점차 떨어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철원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하나 이글스,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등 다수의 팀이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철원의 현재 폼을 고려하면 메이저급 외야수나 내야수와의 맞트레이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두 팀 간에 적절한 타협이 있어야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외야수 보강이 절실한 상황인 두산 베어스의 경우 김재환은 주로 지명타자로 나서고 있고 정수빈은 센터를 맡고 있지만 현재는 좌익수로 뛰고 있습니다. 이에 롯데자이언츠의 2023년 1라운드 전체 3순위 지명 외야수 김민석이 최근 트레이드 카드로 거론되고 있지만 신인으로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롯데는 불펜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외야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경우에도 선발진이 있습니다. 부진한 불펜 투수들을 선발진이 메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는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트레이드를 통해 불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조상우나 정철원을 영입할 수 있다면 꼭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현재 불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수 최지민은 6월 평균 자책점 15.43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지민은 4월과 5월에는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6월 들어 9경기에서 1승 3홀드, 평균 자책점 15.43을 기록하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불펜은 시즌 내내 1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볼넷과 피안타 모두 많이 허용하고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펜 투수들의 트레이드 영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야구계에서는 다가오는 여름 순위 경쟁에서 기아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트레이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과 최지민이 7, 8회를 책임지고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담이 커지면서 기아는 트레이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역시 시즌 초반에는 불펜이 강점이었지만 최근 불펜 피로가 누적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LG 트윈스의 불펜진도 주전 투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 함덕주 등 핵심 투수들이 복귀하면 전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트레이드와 관련하여 두산 팬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원은 신인왕 출신의 95마일의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검증된 투수입니다. 두산이 외야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FA 2명과 외국인 선수 1명이 있고 유망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의 김민석 같은 젊은 외야수를 영입하면 팀 전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 불펜의 주축인 김태형과 이병규가 모두 풀타임으로 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철원을 트레이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 짧아 체력 관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김태형은 올스타에 선정된 후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철원의 이적은 두산 불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철원은 올 시즌 부진했지만 최근에는 페이스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산 불펜의 핵심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그의 이적은 두산에게 큰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즌 중에는 항상 변수가 많이 생기고 야구에서는 투수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BO 리그의 트레이드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각 팀은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트레이드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펜 강화에 초점을 맞춘 트레이드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상우와 정철원을 비롯한 유망한 불펜 투수들의 거취에 대해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적 여부가 각 팀의 순위 경쟁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젊은 외야수들의 트레이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의 트레이드 시장 동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레이드를 통해 팀 전력을 보강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각 팀의 자체 육성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유망주 발굴과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트레이드 시즌은 각 팀의 전략과 판단력이 크게 시험받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핵심 선수를 내주고 즉시 전력 보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주 육성에 집중할 것인지 각 구단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특히 현재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팀들의 움직임이 관심사입니다. 이들 팀은 트레이드를 통해 5위권 진입을 노릴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 하위권으로 추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팀의 트레이드 결정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위권 팀들도 트레이드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의 순위를 지키고 더 나아가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약점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펜 강화가 시급한 팀들은 조상우나 정철원 같은 검증된 불펜 투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레이드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인 선수들의 동향입니다. KBO 리그는 팀당 3명이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들의 성적이 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부진한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한 트레이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트레이드 시즌에는 코로나19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위험으로 인해 선수들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고 팀 간 협상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구단은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팬들의 반응도 트레이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정 선수에 대한 팬들의 애정이 깊을 경우 구단은 트레이드 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팬들의 요구가 강할 경우 구단이 트레이드를 추진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드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 팀의 트레이드가 다른 팀의 트레이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팀이 불펜 투수를 영입하면 B팀은 그에 대응해 타자를 보강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리그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시장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숨겨진 보석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잠재력이 큰 선수를 발견하고 영입하는 것이 구단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각 구단의 스카우트들은 상대팀의 2군이나 육성 선수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드를 통해 팀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부진한 팀의 경우
핵심 선수를 트레이드함으로써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이 따르는 전략이지만 성공할 경우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시장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선수들의 계약 상황입니다. FA,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앞둔 선수들의 경우 트레이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FA를 앞둔 선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트레이드를 서두를 수 있고 반대로 FA를 앞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트레이드 시장은 선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러운 팀 이적은 선수들의 생활과 경기력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적응을 돕는 것도 구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트레이드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윈윈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드는 양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한 팀만 이익을 보는 트레이드는 장기적으로 팀 간 관계를 해칠 수 있으므로 각 구단은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드 시장은 리그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이동을 통해 각 팀의 전력이 평준화되고 이는 리그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KBO 리그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이번 트레이드 시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KBO 트레이드 시즌은 각 구단의 전략과 판단력,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과 잠재력이 총체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리그 전체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트레이드 시장의 동향이 KBO 리그의 후반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